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에 경제성장률을 좀 낮춰잡은 부분들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오늘 박재영 스페셜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준금리 25bp 인상은 예상하셨죠? 네, 25bp는 시장이 모두 다. 전문가 100명 중에 99명이 네. 25bp. 한 명은 무슨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는 25bp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50bp 같은 25bp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0bp 같은 25bp는 네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 매우 세게 갈 거다라고 하면서 적게 가는 거죠. 아, 지금은 비록 25bp지만 앞으로 우리가 긴축의 끈 계속 지금 단단하게 잡고 있어 이런 의미라는 뭐 거죠. 인플레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뭐 올릴 거고 네. 미국이 혹시나 또 많이 올리면 우린 또 따라 올릴 거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거죠. 지금 시장은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뭐 지금 그 전에 나온 연준 의원들 계속 매파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대표적으로 블러드 총재가 한 7% 정도는 기준금리가 돼야 이게 그 제약적인 거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 이야기하면서 5에서 7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시장은 이제 딱 끊고 7만 생각하죠. 다들. 그렇죠. 5는 안 보고 7만 봐서 맞아요. 그래 7%까지 올린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또 흔들렸었던 거 네. 아닙니까? 지금 말로는 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매파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뭐 오늘 아침에 속보 보니까 네. 긴급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정부에서 체험 펀드라든지 50조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뭐 추가적으로 자금을 또 내놓는다. 네. 오늘은 이제 증권사에서 5천억 네. 안정자금 내놓는다. 그만큼 좀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돈을 더 안 푼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다음 달 되면 또 뭐 25bp, 50bp 올려서 이자 더 받을 텐데 지금 내가 뭐하러 여기 투자를 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묶여버리거든요. 돈이 묶여버리면 사실 가뜩이나 레고랜드 사태로 이게 안 돌아가 그 경색이 돼서 네. 그 약간 우리 몸으로 치면 제가 혈관이라고 막혀 피라고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한 군데가 막혀버리면 큰 사고가 벌어질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원래는 이제 50bp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CPI가 7.7이 나왔네? 미국이 75bp가 아니고 50bp네? 뭐 그때 잭슨홀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부와는 우리가 독립적이지만 연준과 독립적이지 않다.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하니까 네. 우리도 이제 속도 조절을 한 거고 그런데 현실상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5bp를 한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25bp 그러니까 25bp 맛 50bp로 네.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2.1%에서 1.7%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내년에 우리나라도 경기에 대한 둔화는 뭐 이미 사실 기정사실화 되긴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깊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지. 사실 그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거고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은 잡혔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피크아웃 했다. 네. 그 전에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은 점점 시간을 두고 떨어질 겁니다. 집값이나 지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집값이나 신차 가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쵸. 그 내년에 올해 3월부터 급등했었던 인플레이션이 내년 3월 되면 이제 역기저로 해서 그 높은 그쵸. 인플레이션 반영받으면 전년 네. 동기 대비는 계속 낮아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래 인플레이션 잡혔어. 경기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이렇게 고용이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았었던 적이 없어. 그래서 연착륙으로 간다면 시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1.7% 이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이제 낮추고 있긴 한데 하느니 뭐 사실 가장 늦게 낮췄어요. 그 전에 뭐 OECD라든지 이런 쪽보다 가장 이제 늦게 낮추고 있는 후행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성장률을 낮췄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걱정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저걸 정말 지킬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아져서 한계 기업이 나온다. 네.
그런 문제들을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원재료 가격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올라버려서 금리가 올라버리고 자금 조달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어서 뭐 기업의 시스템 리스크가 온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저것도 뭐 담보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비가 지금 중국은 마이너스로 갔고 미국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도 소비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은 뭐 지금 학자금 대출도 유예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우리는 금리도 많이 올랐고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위권에 들 정도로 높은 상황인데, 그리고 모기지 담보대출이 우리는 장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죠. 30년인데 우리나라는 기껏 길어봐야 5년이거든요. 그리고 변동금리가 훨씬 비중이 많잖아요. 그렇죠. 70% 이상이니까 한 달에 내는 이자가 뭐 사실 100만 원 이상씩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더 올라갈, 그러면 소비가 네.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성장률을 봐야 되고, 뭐 한국은행이 1.7% 낮췄다라는 것보다는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이 매우 안 좋아요. 중국이 매우 안 좋아서 지금 사실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보면 16.2% 마이너스였나요? 10일까지 마이너스 5%였는데 이게 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계속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쪽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성장률을 낼 수 있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의 흐름을 같이 좀 동조해서 그 비슷하게 따라가는 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새 공개된 FOMC의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연준 위원들이 지난번에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발표됐었던 내용들,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들이 나왔죠. 네,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근데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건데. 네. 그러니까 핵심만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속도는 이제 다 어느 정도 빨리 했으니까 이 속도로 계속 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어. 기업이 경기에 네. 좀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제 상당수 위원들이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느려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몇몇 참석자는 계속된 빠른 긴축이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할 위험이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금리 올리다가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그 얘기했잖아요. 연준이는 같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금융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겠어. 그런데 최종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던 거라서 그 즉시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페드와치에서 지금 보면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2월 달에 50bp 올리고, 그러면 이제 5%지 4.5%지 네. 않습니까? 내년 이제 2번 이상 올려서 5.25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지금 페드와치의 가장 확률이 높은 확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뉴스다라고 봐서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연준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2월 달에 점도표.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진짜로 내년에, 지금은 점도표의 점이 4.75에 찍혀 있잖아요. 네. 내년 이제 올해 4.5에 끝나고 내년에 한 번 더 올려서 4.75에 돼 있는데, 최종 금리. 이 터미널 레이스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지 이거 여부와 뭐 근데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12월 FOMC 분위기를 보면 지금 속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최종 금리는 이거보다 뭐 50bp, 100bp 더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영되어 있는 5.25 정도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걱정거리는 QT입니다. 지금 QT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QT, 그러니까 이제 자산 늘어난 대차지표를 줄이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방식은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채권을 사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왔었는데 다시 채권을 사서 돈을 안 풀고 그냥 만기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채 같은 거는 만기가 짧은 것들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치는데 모기지, M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의 MBS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연준이 들고 있는데 이거 모기지는 30년짜리잖아요. 만기에 롤오버 안 하는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하려면 기존에 이제
이제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돈 열심히 모아서 주택 담보 대출 먼저 갚을게요. 이렇게 상환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바보가 네. 지금 험한 말이 나. 내가 2%대 받은 모기지를 조기 상환 해버리냐고요. 그쵸. 지금 금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7%대까지 올라왔는데 조기 상환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른쪽 표에 보시면 금리는 많이 올랐죠. 조기 상환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채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QT를 950억 달러에 맞추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올해 9월 달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파월 의장은 이건 다음에 할게,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계속 밀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더 미룰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시장에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25bp 올렸지만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이창용 총재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볼 예정인데 네. 이제 거기에서 어떤 발언하는 게 매파적인 겁니까? 우리는 파월 의장처럼 뭐 어.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혹은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그래도 경기 똑같은 얘기 하지 않을까요? 미국이랑 달러 우리나라 경기 부담스럽다. 괜찮고, 우리나라 경기 괜찮고, 뭐 금리가 뭐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준에 그 보조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미국이 많이 올리면 우리 또 따라가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비용을 덜 들이고 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니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름 봤을 때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그리고 긴축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은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을 조금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끝났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12월 달 FOMC를 봐야 되겠죠. 가장 가까운 거는 다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고용,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11월 CPI, 그리고 FOMC. 이것만 잘 해결되면 통화 정책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끝나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속도도 줄어들었고 내년에 지금 전망으로는 올려봐야 2번이잖아요. 네. 상반기에 2번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올라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고통받는 거는 끝났다라고 보고 그러면 시장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못 오르는 이유는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얼마나 길게 유지하느냐인데 이렇게 길게 유지하는 동안 못 버티는 기업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유동성 문제 잠깐 정부가 뭐 이렇게 해서 뭐 PF 문제 살짝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이지. 지금 막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FTX 망했듯이 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1분기에는 약간 한계 기업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돼. 뭐 경착륙이 안 오면 좋겠지만 경착륙 안 오게 이제 만들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지난 뭐 한 3분기까지는 통화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가장 화두였다면 네. 인플레이션 지나고 통화 정책 리스크 지나고 이제는 시스템 리스크가 진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침체가 얼마나 크게 올 것이냐, 약하게 올 것이냐, 그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최근 시장의 뭔가 모멘텀 중에 하나가 불어오는 중동발 붐입니다. 네. 이게 증시에 좀 훈풍으로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단기적인 테마 움직임이 아니라 이게 약간 전 세계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오일머니가.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 전 세계 시장을 살린 건 중국이었거든요. 네.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그때 뭐 우리나라 2008년부터 11년까지 올라간 게 차화정 네. 그런 쪽이었잖아요. 지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이 중국이 아니죠. 중동이 네. 중동이 그때 뭐 여러 가지 플랜트라든지 두바이 개발하면서 네. 그때도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2005년부터 8년까지 올라갈 때 우리나라 그때 올라가는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지금 이름 바뀌었잖아요. 두산중공업, 네. 두산에너빌리티, 뭐 담수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600조 푼다고 했나요? 빈살만이? 네. 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플랜트 산업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2008년, 9년가 중국과 같은 역할을 중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이 좋을 것이냐. 뭐 당연히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산업이 좋겠죠. 뭐 철도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거기에 화석연료 그렇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에너지 사업에는 친환경 플러스 거기 뭐 원전 2기가 들어간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원전 관련된 그다음에 그린 수소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유망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어제 굉장히 화두가 됐었죠. 그 사우디의 국부펀드 네. PIF가 카카오. 우리 카카오엔터에 관심 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쪽 관련된 테마 뭐 K 콘텐츠. K 컨텐츠 그다음에 엔터 이런 쪽들이 다 급등했었거든요. 네. 게임 컨텐츠 이런 분야에 그 국부펀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NC소프트 2대 주주잖아요. 넥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쪽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우디가 말 안 들으니까 미국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던 그 무기들 다 철수할게. 그래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뭐 우리나라 K 방산 이쪽에 뭐 발주를 수주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쪽도 네.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이야기 박재영 스페셜에서 다뤄봤고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